다음 정치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철수 강한 야당 선언에 여야 분주해진 고차 방정식 셈법이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군요. 여기 안철수 대표의 사진도 좀 있고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신임 대표의 일선 복귀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왜 술렁이고 있냐 이렇게 내용을 보니 여야는 안 대표가 공식 일정 첫날부터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자 겉으로는 덕담을 건네면서도 각자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공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철수 대표와 싸울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계산이 분분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요 옆에 기사도 보죠. 안철수 선명 야당 선언에 지방선거 공조 운때는 한국당. 안철수가 선명 야당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권 여당이 민주당과는 뭔가 멀어지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한국당, 보수당입니다. 한국당이 지방선거 우리하고 손잡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운을 떼고 있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용을 좀 보면요. 요건 또 아주 주목되네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부산시장 출마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제기했네요.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의 발언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욕자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상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쟁 상대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항상 깨어있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편가르고 민생과 국익에 반하는 일이라면 날선 비판으로 강력히 저지하는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에게 차라리 같은 안 대표의 고향이고 성장지이고 우리 국민의당의 불모지인 부산시장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한 경우도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네. 당에서 바란다고 하면은 자기 몸을 던지겠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하고 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저하고 대표님하고 19%, 99%나 이런 크게 소리가 나오는지 이해하겠다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 대표님 말씀하신 사실 그 일이 저희 지난 두 달 동안 다른 정당이 걸어온 길이나 접점이 있기 때문에 맥락이 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력할 일이 참 많겠다. 사실 저희는 정치개혁하겠다고 창당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마 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정치개혁을 위한 길이라면 지금 현재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누구와도 같이 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와 관해서 서울시장 출마 설이 그동안 꾸준히 나왔는데 이번엔 부산시장 얘기가 나왔네요. 최영하 교수님. 네.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물론 고향이 부산이긴 한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크고 잘하고 저기서 젊은 시절에 자기 학문의 도를 닦았고 그리고 부친께서 거기서 병원을 운영하셨고. 그러니까 자기의 홈그라운드죠. 홈그라운드에서 인정받고 올라오려는 거죠. 네. 지금 어차피 지금 호남 지역의 그런 당세가 약화된 것도 사실이고 저번 때 이제 후보로 갈 때는 75%의 그런 지지율이었습니다만 이번 대표될 때는 고작 51%의 그렇죠. 정도의 급격히 떨어진 지지율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판을 호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에서 하면 돌풍을 일으켜달라는 거죠. 그럼 서울은 안 되고 그럼? 서울은 이제 그러면 부산을 지금 요새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건 다 내년도 지방선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책 공전이 뭐 같이 가자 이거는 다 그때 후보를 내는 거에 모든 것이 맞춰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그러면 뭐 오세훈 뭐 전 의원이랑 전 시장이라도 낼 수 있고 이쪽은 또 대구 경북 그러니까 세 가지죠.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세 개를 어떻게 후보를 내느냐가 지금 관심사라고 봐지고요. 거기서 몸을 불살라서 뭔가에 성취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당이 개혁하고 또다시 안철수 개인으로서의 자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그 부분을 보여달라는 것이 박지원 전 대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진 의원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안철수 체제로 들어선 국민의당 향후 바른정당 내지는 한국당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을 가능성, 이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 현재 야당들의 서로 색깔 검토 내지는 네. 역량 검토가 먼저 아마 이게 암중모색으로 시도가 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저기하고는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기하고는 좀 어렵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시도가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지지자들, 국민들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당에 대해서 선호도를 표시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좀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 지방선거의 어떤 후보 연합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마 이번에 10월 달 정기국회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주 흥미로운 것은 사실 51%밖에 안 얻었다고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등장한 이후 정치판이 좀 이렇게 좀 활력이 있는 그렇죠. 그런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건 있는 있습니다. 것은 맞습니다. 다른 그래서 당들이 막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대표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당도 긴장하게 되고 또 야당도 긴장하게 되고 거의 상수화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 또 가능성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 어떤 이합 집산에 대해서. 확실히 영향력은 있는 정치인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겠지만 제2의 안철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안철수 대표의 이제 고민은 방금 이제 우리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민의당의 의원의 대부분은 예. 사실은 민주당과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했던 네. 호남 출신 의원들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분들과 어떻게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야기를 맞춰 나가느냐 이게 실제 앞으로는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 수락연설, 당대표 수락연설도 그렇고 이후에 회의 때 내놓은 발언을 보면 발언 내용도 강력하지만 그 분위기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서 많이 듣던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최근 발언이 과연 어디서 좀 듣던 건가 비교하실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는데 보겠습니다. When we go into battle, I will be the first to set foot on the field, and I will be the last to step off, and I will leave no one behind. 적진에 제일 먼저 달려갈 것이고 적진에서 제일 나중에 나올 것이며 단 한 명의 동지도 고난 속에 남겨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니까 상당히 흡사하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거 표절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아마 좋아서 따온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분은 표절이 아니고 존경의 뜻 다시 담긴 오마주다. 뭐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가 좀 더 준비했는데 과거 4월입니다. 지난 4월에 안철수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말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의 말이 이럽니다. 이 나라는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국민의 나라다. 이렇게 했는데 과거 200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한 연설에도 진보적 미국도 보수적 미국도 없다. 미국만 있다. 이것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최진보 교수님, 예. 듣고 보니까 글쎄요. 뭐 정치인이 좋은 표현 같았어요. 근데 표절이라고 보긴 하지만 아마 이런 데 굉장히 안철수 대표가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읽었던 책이나 봤던 예. 영화에서 좋은 대사나 좋은 말들을 따와서 예.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뭐 사용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표절 논란을 피하려면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하든지 모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라고 앞에 붙이기만 하면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고요. 출처를 밝히면 오마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제가 볼 때 누가 비판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붙이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예. 보니까 아마 거기서 자기가 감명받았던 글들을 뭐 기록해 놓든지 아니면 그걸 뭐 기억하고 있든지 해서 본인이 연설할 때 자주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존경하는 사람, 또 예, 좋아하는 예. 사람의 말이나 감명 깊게 받았던 얘기들을 본인의
발언이나 아니면 연설에 사용하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볼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인용이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나중에 또 괜히 저런 좋은 얘기 해놓고 표절을 하고 또 논란되고 비판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표현을 할 때는 나온 부분이 어딘지를 좀 밝히면 저런 논란은 사라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학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표절이라고 보고요. 아, 표절입니까? 뭐 누굴 얘기했든지 정치인의 표절은요 저걸 예. 따와서 예, 예.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정서, 가치, 철학관을 담아서 내야 되거든요. 예, 예.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읽으세요. 대표 후보 수락 연설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정치 철학이 자기의 글로서 자기의 생각으로서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읽고 계신 부분 저게 표절이죠. 그러니까 남이 거 좋은 것만 따오는 겁니다. 좋으니까. 그다음에 그 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는 거 오바마 얘기하는 것 또 요번에 얘기한 것들 다 읽으시거든요. 제발 자기 거로 소화해서 자기 말로 국민이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국민이 꼭 들어야 될 말을 자기 말로 좀 해주는 정치인 안철수가 돼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